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한때 LA 다저스의 특급 좌완으로 활약했던 훌리오 우리아스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여전히 FA 신분으로 소속팀을 찾지 못한 우리아스가 메이저리그에 돌아올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일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가정폭력과 성폭력 및 아동학대 방지 조약을 위반한 혐의로 FA 투수 우리아스에게 2025년 올스타 브레이크까지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제 우리아스 선수는 7월 17일부터 메이저리그 경기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맨프레드 커미셔너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은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우리아스가 정책을 위반했으며 징계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이제 덧붙였는데요. 우리아스는 지금 현재 소속 구단이 없기 때문에 이 경기 수에 맞춰서 출전 정지 처분을 내릴 수가 없었고 대신에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또 징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네, 우리아스는 앞서 다저스 소속이었던 2023년 9월에 이제 배우자에 대한 상해 혐의로 LA 경찰에 체포가 됐었는데요. 우리아스는 인터 마이애미와 LA 갤럭시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이 축구 경기장을 찾았다가 동행한 파트너를 폭행을 해서 무리를 빚었었죠. 해당 경기가 이제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한 리오넬 메시 선수를 보려고 모인 많은 LA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 그런 경기였었고 우리아스뿐만 아니라 다저스 동료 또 셀럽들까지도 구장을 찾은 정말 큰 인파가 몰린 이벤트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아스 선수 경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주차장에서 이 동행한 파트너를 폭행해 무리를 또 일으켰습니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또 영상을 찍기도 했었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우리아스 또 곧바로 체포가 됐는데요. 네, 다음 날에 우리아스는 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기는 했습니다만 작년 4월 LA 검찰은 이 5건의 경범죄 혐의로 우리아스를 기소를 했습니다. 우리아스는 이 사법거래의 일환으로 다른 혐의를 기각하는 대신에 가정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면서 보호관찰 36개월, 사회봉사 30일, 그리고 52주간의 가족폭력 상담 이 과정 이수 처벌을 받았었죠. 우리아스는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동안 사무국으로부터 행정휴직 처분을 받아서 경기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당연하게도 연봉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야 사법 절차가 완료가 됐고 따라서 이제 사무국도 우리아스에게 또 징계를 내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지난 2019년에도 여자친구를 또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20경기 출전 정지를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으니까 이번 징계 이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가정폭력 방지 조약을 두 차례 위반한 선수가 또 되게 됐어요. 네, 지금은 메이저리그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만 우리아스는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리그 정상급 저한 선발로 활약을 했었는데요. 우리아스는 통산 60승 25패, 5홀드에 4세이브, 717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3.12를 기록을 했습니다. 15살이 됐을 때부터 93마일이 넘는 공을 던지면서 두각을 드러냈었던 우리아스이고요. 2012년에 16살의 나이로 다저스와 180만 달러의 국제유망주 계약을 맺었었죠. 다저스는 우리아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마이너리그 시절에도 철저한 이닝 제한을 걸었었고 우리아스도 이제 다저스의 육성 아래 특급 재능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아스 지난 2016년 불과 20살의 나이로 또 메이저리그를 밟을 수가 있었죠. 네, 하지만 데뷔한 이후에도 이닝 관리에 더해 어깨 수술까지 받으면서 우리아스는 2020년에서야 본격적으로 선발 로테이션에 포함되면서 잠재력을 드러내기 시작했었는데요. 가을 야구에서도 우리아스는 선발과 불펜을 오가면서 4승 1세이브에 23이닝, 평균 자책점도 1.17을 기록하면서 정말 맹활약을 펼쳤었죠. 특히 이제 우리아스 선수 당시 이제 마무리 켈리 젠슨의 난조로 월드 시리즈 6차전에서는 7회 초 2사부터 올라와서 사탈 삼진 퍼펙트 이 남은 2.1이닝을 막아내면서 월드 시리즈 우승을 확정짓는 마무리 투수가 됐습니다. 이 다저스 팬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야 될 그 순간에 마운드에 있는 투수가 이 우리아스라는 거 사실은 좀 속상하실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아스는 이드메인 2021년에도 이제 20승을 차지하면서 다승왕을 따냈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평균 자책점 2.16을 기록하면서 리그 1위를 차지하고 이 사이영상 투표에서도 3위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2023 시즌이 끝난 뒤에 FA 자격을 얻을 예정이었던 우리아스인데 이 당시 2억 달러 계약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하늘을 찔렀었거든요. 2023년에도 사실 이 행정휴직 처분을 받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폭행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11승 8패 117.1
7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4.60을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년보다는 물론 부진했습니다만 현지 매체들은 우리아스가 이제 WBC 출전 여파를 겪었다라는 점을 들어서 여전히 또 큰 계약이 가능할 거다. 1억 달러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FA 대박의 꿈 역시도 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제 모두 물거품이 또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저스 역시도 우리아스를 손절을 했고요. 나머지 29개 구단 역시도 모두 우리아스와 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아스는 야구계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사실 그동안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우리아스를 영입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행정휴직 처분과 징계가 어떻게 내려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징계가 내려졌고 이 징계를 모두 소화하면 메이저리그에 돌아오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징계가 풀리더라도 우리아스가 메이저리그에 돌아오기에는 아무래도 쉽지 않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정폭력 방지 조약을 위반한 선수를 외면하는 구단들이 이 제도 도입 초기보다 훨씬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뭐 도덕적인 잣대가 높아졌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지역 언론이나 이제 팬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기가 또 어려워졌다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우리아스는 조약을 또 2차례나 위반하는 선수라는 점, 그리고 이제 징계가 끝나더라도 이 마지막으로 메이저리그에서 던져본 게 2년 전이라는 점이 이제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아스는 징계가 끝난 뒤에도 만약에 원하는 메이저리그 팀이 없다면 아마도 이제 해외 리그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현지 매체인 디애슬레틱 같은 경우에는 우리아스가 멕시코 리그나 일본 리그로 향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1996년생으로 여전히 만으로 따졌을 때 28살인 우리아스가 만약에 이 다른 리그에서 실전 감각을 키우고 좋은 성적을 남긴다면 그때는 관심을 보이는 메이저리그 팀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사실 이제 과거 토론토에서 마무리로 기용됐었던 선수 이 로베르토 오수나라는 선수가 또 떠오르게 됐는데요. 이 오수나 선수는 심각한 배우자 폭행으로 메이저리그에서 75경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휴스턴을 거쳐서 2022년에 일본 프로야구로 넘어갔고 지바 롯데 그리고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2년 연속으로 0점대 평균 자책점을 또 찍게 됐어요. 이제 2014 시즌을 앞두고 이 활약을 지켜본 팀 바로 샌디에고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오수나와 6차례나 만남을 가지면서 진지하게 영입 의사를 타진했는데요. 오수나 같은 경우에는 4년에 40억엔, 그러니까 연봉으로 따졌을 때도 10억엔이라는 리그 역대 최고 대우로 소프트뱅크스와 재계약을 타진을 했었습니다. 오수나는 당시에 세금이나 연봉을 비교했을 때 일본에 남는 것이 더 적합했다라고 밝혔었는데요. 본인의 의사만 있었다면 메이저리그 복귀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이 트레버 바우어의 차이가 조금이지만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바우어 역시도 규약 위반으로 큰 징계를 받았고 법적 절차도 모두 거친 뒤에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또 메이저리그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규약 위반도 위반이지만 이 가려진 진짜 문제라고 한다면 바우어가 선수들에게도 구단 입장에서도 이 함께 뛰고 싶은 선수가 아니라는 점을 꼽고 싶은데요. 바우어는 이 사무국과 구단이 담합해서 자신을 영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사실 그동안 이 바우어의 행실을 살펴보면 메이저리그에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 셈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생활에서는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키긴 했습니다만 일단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뒷말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오수나의 길을 걸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역시도 오랜 시간이 또 필요하고 사실상 복귀 가능성 자체는 좀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오늘 이 우리아스 선수에 관련된 징계, 법적 다툼 진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상 보시면서든 우리아스 선수에 대한 생각들 댓글을 통해서 또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영상 또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